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후장에 킥포인트가 될 만한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고민이신 모든 분들, 점심시간에 어떤 채널을 봐야 될까 고민이시라면 저희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여러분들 사연 지금 바로 받고 있습니다. 026958-9082번, 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9083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받고 종목 상담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별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에 대한 해결사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헬스 강호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몇 번째 만남이죠? 네 번째인가요? 이제 네 번째 정도 저희 만나니까 어떻게 합은 좀 잘 맞는 것 같나요?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네. 그럼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데 네. 이분들의 기분도 좋게 만들어 드려야겠죠. 일단 그렇죠. 시장 얘기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별 몇 점을 줘야 될까? 한 줄 평은 좀 뭘로 좀 말하는 게 좋을까 고민 많으실 텐데 네. 오늘장은 별 몇 점 만점입니까? 오늘은 3개 정도 주겠습니다. 5점 만점에 네. 별 3개다. 좀 후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주시진 않았나 싶은데. 네, 그래도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별 3개를 줬습니다.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장은 아니에요. 메이저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만 들어오게 되면서 특정 종목들만 지금 상승이 나오고 다른 종목들은 좀 소외되는 그런 시장은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긴 해요. 그래서 별을 많이 줄 수는 없었고, 그래도 일단은 오늘 외국인이 현물에서도 지금 한 2천억대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9천억대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기관도 같이 현물을 순매수해주면서 일단 코스피를 좀 상승으로 이끌어줬다. 그래서 2,800선 상단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겨우 84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사실 테슬라 관련주들이 좀 그러니까 테슬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게 되고, 또 HLB가 이전에는 좀 악재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재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코스닥을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완전하게 분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한 줄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반찬은 많지만 갈 길을 잃은 젓가락,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HLB 그룹주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메이저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앞으로는 좀 전반적인 이 반등으로 좀 이어지면 좀 좋겠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비둘기파적인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빠르면 올해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올랐었던 환율도 지금 1,380원 부근으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메이저의 이런 유입, 그러니까 외국인의 유입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이 많은데 갈 길 잃은 젓가락이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먹을 거 많은데 막상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시장인데,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별을 3개나 주셨으니까 우리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또 궁금증들 말고 종목 고민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 벌써 우리 너튜브 댓글창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우리 장진님, 오늘 방송 좀 썰렁해요. 자막도 없고. 알겠습니다. 저희 썰렁하지 않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드릴 거고요. 올무지개님 반갑습니다. 마이클님도 오셨네요. 카프리서님도 어서 오세요. 종목 고민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26958-9082번, 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랜덤을 통해서 추첨 통해서 실시간 선물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지도 좀 궁금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먼저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조대림 신청을 해주셔서 이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3351번님입니다. 44,000원에 15% 비중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 사조대림, 그동안 사조그룹주들이 또 최근에 시원하게 올라갔던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단기간에 숨고르기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걸 진짜 테마로 봐야 되는가? 이런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사조 대림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진짜 6%대로 좀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식료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쉬어가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 이후에 지금 보유자분들이시라면 계속 가져가셔도 좋고, 오히려 없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조정 구간, 이 눌림목 구간을 잘 공략을 해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조대림이 매수가가 44,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워낙 이 시세 초입 구간에 잘 잡아두셔가지고 지금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큰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식료품 관련주들이 지금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으나 지금 사실상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크게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매물이 다 쏟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세를 만들었었던 이 주체들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날 6월 17일 날 4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사실 그 이후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00만 주채 넘는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 3거래 거래량을 보더라도 25만 주, 그다음에 25만 주, 오늘도 21만 주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적은 거래량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식료품 관련해서 불닭볶음면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냉동김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인기를 지금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형 마트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냉동김밥 이 3종을 좀 수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7만 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가격대인데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21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밑에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7만 원 구간 정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1 이평선 지지와 그리고 이 매물대 구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다만 이미 이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됐었고 또 이 조정폭 자체도 좀 컸었기 때문에 저항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 구간 8만 원 이상을 좀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아주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씩은 챙겨 가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정이 좀 깊게 나와 있는 종목들로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지 말고 좀 조정 있는 종목들로 조금씩 매수하자라고 하셨고, 일단은 지금은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입니다. 사조대림 이렇게 해서 또 저희 전략 잡아드렸는데요. 또 기분 좋으시라고 텀블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슐랭 프로그램 매일 좀 시청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네,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어떠셨어요?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약간 공부한다는 셈치고 보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로 또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이제 사연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아, 네, 유한양행이고, 네, 유한양행. 매수가는 77,000원이고, 네. 비중은 100%고, 오, 축하드립니다. 수익권에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축하드립니다. 100% 비중인데 수익권이다. 투자를 처음 하신 분 치고는 그래도 너무 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싶은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네. 어떠세요? 초보 투자자이지만 지금 수익권이고 비중도 100. 그럼 좀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수익이?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비중 100%를 좀 담으셨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도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정말 확신에 차 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100%를 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주식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100%로 지금 계속적인 매매를 하신다라는 것은 앞으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소액으로 하시는 거라면 100%가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비중이 좀 이렇게 투자금 자체가 커지신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100%는 좀 과도하다. 이 부분을 좀 꼭 참고해 주시고 사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슈도 좋고 지금 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실적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5개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액이 커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뭐 1.5조 수준에서 지금 올해는 2조 원까지도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5년 전만 해도 125억이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 1,000억을 지금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라는 이 폐암 신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명으로는 레이저티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유명할 텐데 이 레이저티닙이라는 성분을 사용해서 이 폐암 신약, 이 렉나자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얀센과 연관이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2월에 이미 신청을 해서 이게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는 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늦어도 8월에는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8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매출이 정말로 이제 승인만 나오게 된다면은 매출이 뭐 1조 원대까지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은데 뭐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죠. 또 게다가 금리 인하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 업황 자체 그리고 투심 자체가 좀 살아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의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7,000원 부근에서 딱 진입을 하셨는데 사실 진입은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딱 돌파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좀 매물대를 깔아두고 지금 돌파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000원 이 매수가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고 근데 다만 지금 82,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좀 확인이 되죠. 이때도 보시면은 초기에 꼬리 한번 달리고 이때도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총 4차례 정도 저항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물은 좀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비중 100%시기 때문에 좀 분할 매도를 하시고 일부 확정 수익을 챙겨 두시고 더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고 금리 인하 이뤄지면 또 섹터 내에서도 분위기 좋을 거다. 시청자님 들어보시니까 네네. 좀 어떠셨어요? 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비중이 근데 좀 너무 많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기분 좋을 때는 또 저희가 선물 더 드려서 기분 더 좋게 만들어야죠. 자, 텀블러 그리고 떡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 좋아하세요?
떡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국인 밥심 아닙니까? 떡심으로 한번 열심히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전화 사연 받아봤고 문자 가볼게요. 6013번님의 삼성 SDI 사연 왔습니다. 67만 8천 원이고요. 지금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1% 강세 보여주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또 흐름들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업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또 개별적 호재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테슬라가 최근에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배터리 셀 관련주들이 사실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댓글창에서도 테슬라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2차 전지 섹터가 좀 살아나기를 좀 기대가 많이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죄송합니다. 네.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심 개선만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물 가격 자체도 이미 하방을 잡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투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많이 지연이 되고 뭐 취소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완성차들이 이 지연됐었던, 밀어놨었던 전기차의 투자를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게다가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금리가 비쌌기 때문에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데 증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는 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좀 이 개발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게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건데 이 배터리 기업 중에 이제 3사 중에 이 LG 그리고 이 SK 같은 경우에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여력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손실도 좀 피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이 좀 축소되는 부분 그리고 좀 부담 없이 지금 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DI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에 작년부터 큰 상승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래서 35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금 20일 이평선 상단으로 좀 올라오면서 추세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전에 이 매물이 좀 형성이 되어 있던 40만 원 초반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 넥라인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완전히 살아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비중 10%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68만 원이기도 하시지만 비중이 10%라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단가 조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시간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요, 또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세 살아나고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께도 저희가 선물로 선물 드릴 테니까요. 받으셔서 또 기분 좋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바쁘신가 봐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 이제 사실 친구 추천으로 하는 이제 디어소프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어소프트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15,600원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15,600원의 비중은요? 한 20% 음. 초반 정도? 지금 오늘 13% 정도 지금 깊게 빠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청자님 전화를 주셨던 걸까요? 예,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아, 오늘 왜 그런가? 계속 오르다가 갑자기. 알겠습니다. 한번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전문가님, 오아시스 11번가 인수 추진 소식 등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는데 지어소프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추천 시기를 봤을 때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이 오아시스 우회 상장 기대감으로 아마 친구분께서 추천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시청자분께 네. 한번 여쭤보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분이 추천해 주실 때 좀 어떤 예. 이유로 좀 추천하셨는지 알고 계실까요? 그때 이제 스펙 상장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지금 그 오아시스에 대한 그 상장 기대감으로 아마 추천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우회 상장 철회가 되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점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지금 오아시스 상장가는 아직은 눈에 띄는 그런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식료품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온라인 이커머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지어소프트도 같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왜 하락이 나왔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어소프트가 11번가를 지금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기타 범위 쪽에서 한 7만 주 정도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좀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최근 상승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저점을 잡았다. 혹은 지금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잡혔다. 이런 거를 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매수가가 사실 조금 높으시고 비중도 20%이신데 지금 당장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지금 딱 60일이평선 혹은 120일평선 이런 장기 이평선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좀 반등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래량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조금 비중을 축소해 두셨다가 추후에 이 호재가 밝혀진다든지 아니면 오아시스 상장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된다라든지 그럴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버텨야 된다는. 버텨야 되냐. 전문가님, 그러면 좀 버텨야 되는 게 답이냐는데요.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오늘 당장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급락을 맞은 상황에서 바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하락이 나오기 전이라면은 매도를 관점을 잡아드리겠지만 오늘 이미 10% 이상의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예. 하락폭이 더 커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오늘 저점을 다시 한번 깨지지 않는다.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근데 사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래 가져가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비중을 축소하고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 의견을 좀 들어보셨을 때 친구 추천으로 종목을 좀 사는 건 좀 삼가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종목 상담 먼저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혼자 고민했던 것보다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네요. 오늘 네. 이 힘든 시장의 흐름들을 좀 이겨내기가 좀 어렵다 하신다면 저희 좀 선물 받으시고 조금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금 텀블러 혹은 또 떡 선물 세트가 있는데 어떤 선물 원하세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떡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떡으로 갈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떡 먹고 선물 세트 힘내겠습니다. 받으시고 힘내셔서 다음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너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시다면 샵 9083번 혹은 전화로는 026958-9082번 혹은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선물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점심시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저 햄버거 먹고 있어요. 햄버거요? 네. 맛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종목의 고민을 또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애니 능률이요. 애니등률 매수가랑 그리고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 4,500원에 비중 20%요.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이게 그 의대 그 증원한다고 해서 네, 이제 샀긴 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그 이슈를 보고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왜 그런지 그게 궁금한 것 같네요.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여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이걸 테마주로 봐야 되나요? 애니등률이 계속 우하향하는데 지금 그래도 버텨야 되는 게 답인지 아니면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종목 교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좀 테마주 성격으로 좀 움직였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테마주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종목들, 다른 종목군들과 함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그 테마주에 대한 이 인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사야 오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 종목을 봐주지 않는다면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뭐 교육주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니 능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의대와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굉장히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가장 크게 최근에 관심을 받았었던 게 이제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목들마저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주들이 지금 당장 관심을 받기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테마주 성격으로 좀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 테마주 관점,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4,500원 수준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진입 가격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 이 4,500원이라는 가격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오고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그래서 확실하게 하방 경직 역할을 해줬었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진입 시점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다만 그러면 이 하방 경직을 깨졌던 지금 4,500원을 깨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확인을 하시면은 사실 가져가기보다는 이미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4,500원을 이미 깨고 나서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조정이 나오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상당히 무서운데 이때는 심지어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장대의 양봉이 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빠르게 그냥 정리하고 시장가로 던지고 나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가총액이 뭐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지금 단기적인 시일 내에 급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손실권이시더라도 그냥 마음을 좀 굳게 다잡고 정리를 좀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연말에
이제 재수 뭐 이런 재수 신청 이런 부분이 좀 생겨날 때 보통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그 정도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시 뭐 관련해서 12월에 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겠지만 멀리 보면 종목 교체가 제일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들어보시니까 시청자님 어떠셨어요? 조금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었는데 좀 그래도 방향성 잡아주셔서 좀 해결됐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햄버거 좀 드시고 계셨는데 또 끝까지 식사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텀블러를 받고 싶으신지 떡을 받고 싶으신지 우리 지금 너튜브의 댓글창에서는 떡 선물 받으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선물 좋아하세요? 텀블러요. 텀블러 좋습니다. 그럼 텀블러 저희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또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830번님의 제로투세븐입니다. 6,800원에 30% 비중 지금 들고 계신데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게임주 섹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전문가님? 네. 개별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섹터의 업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제로투세븐은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좀 재료 소멸로 좀 보셔야 될 것 아예 같거든요. 재료가 소멸됐다. 네, 왜냐면은 사실 이 엔젤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 이미 6월 19일이 이제 저출산 대책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장중에 이 저출산 대책이 발표가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중에는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었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 한 4시 정도에 발표하게 되면서 시간으로 전부 다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다음 날 급등을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시장에서는 다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는 뭐 여야당 할 거 없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테마 자체에 대한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저출산 대책을 해결할 만한 정말 실질적인 방안이 좀 나와줘야 정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출산 관련돼서 이 엔젤 관련주들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제로투세븐뿐만이 아니라 뭐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엔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 비슷해요. 이전에는 정말 좀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크게 뭐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하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도 이런 저출산 관련해서 반짝 상승하고 꼬리가 길게 달린다라든지 이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저출산 관련 주들을 좀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단기 관점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저점 구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보시면은 한 4차례 정도 지금 지지를 받았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5,000원에서 5,200원 구간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비중 30%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해두시고 그 이후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절반 축소, 그 이후를 좀 멀리 보자라고 했는데 제로투세븐에 대해서는 지금 뭐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좀 없다라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4830번님께 저희가 또 텀블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봤고요. 강호진 전문가님의 또 이제 이어서는 리뷰 종목들 굉장히 또 흐름들을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호디 전문가의 픽 수익의 맛 탑 6입니다. 먼저 보시죠. 한 판에 모두 다 상승률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그중에서도요. 리가칸 바이오 7%, 서현이와는 14%, 가장 많이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보게 될지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흐름들이 너무 좋아요. 벌써 6개 종목들이 시원스러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서현 2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급등하면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현재 매수 2가 이하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거든요. 매수가 이하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또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현이화를 애초에 좀 말씀을 드릴 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존에 드렸었던 매수가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전에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라면 다음 수익을 위해서 한번 매수를 기다려 보셔도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 지금 서현이화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와 관련돼서 좋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출 호조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도법인 IPO와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도 하지만 또 인도 내에서 25년 정도의 이 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왔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도 법인 IPO가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승인이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서현이화가 종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지금 그 실적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순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업이익도 올해 2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성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없다. 게다가 지금 뭐 PBR을 보더라도 지금 0.5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뭐 PER 펄을 보더라도 뭐 3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동일하게 1차 목표가 이전과 동일하게 잡아주시고 2차 목표가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만큼 한 22,500원 수준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25,0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목표가 상향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현이와 뭐 신규 진입이면 1차 목표가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 또 24,500원까지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꾸준히 모아가셔도 좋다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너튜브에 장진님께서 초성게임 언제 나오나요? 이러시는데요.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 초성게임 나갑니다. 어떤 업황 그리고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힌트 나갈 테니까 많이 맞춰보세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오늘 강호진 전문가가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힌트 될 텐데 캐리어가 있고요. 모자도 있고요. 저는 그냥 여행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보자마자 그냥 여행 갈까? 이 생각 드는데 여행 중가? 이런 생각도 들고 비읍, 리을, 이응, 티귿 네 글자 종목명인데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행 중인가? 아니면은 뭐 항공주인가?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전문가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일부러 오늘도 이미지를 좀 헷갈리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행 관련주인지 혹은 뭐 항공 관련주인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시청자 중에 부릉 아텟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모르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릉 아텟이 이 힌트랑 비슷해요? 네, 생각보다 이름과 좀 비슷합니다. 실제 이 상호명과. 네, 그래요? 네. 블루엠텍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부릉아텟 맞네요. 자, 여기서 정답 있습니까? 네, 정답 있습니다. 정답 뭔가요? 네, 정답은 바로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블루엠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주셨던 마이클 23님께 그래도 선물 하나 주세요. 힌트 이렇게 시원하게 주셨으니까 부릉아텟으로.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제가 하트를 좀 드리도록. 크게 한번 주세요. 큰 하트. 큰 하트?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합니다.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이 종목이 좀 좋게 보였나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딱 이미지를 봤을 때
여행, 뭐 휴가 이런 게 떠오르셨잖아요. 지금 딱 그런 철이라서 가져오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름 이제 휴가가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름 휴가 하면은 사실 좀 어떻습니까? 바닷가라고 한다면은 이제 외형에 또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 전문가님 그래서- 특히나 또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저는 안 쓰는데, 네. 네, 이제 다른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시죠. 어.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요즘 또 시장에서 또 핫한 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주잖아요. 또 그렇게 그래서- 가네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워낙 강세를 좀 보였지만 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게 되면서 또 한 번 이 비만 치료제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코스닥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반도체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 뭐 2차 전지가 아직 투심이 완벽하게 살아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있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대장주들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하나 둘씩 지금 신고가를 가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비만 치료제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일단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비만 치료제 중에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히 이 두 기업이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노보노디스크에 이 삭센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좋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GLP 계열로 만들어진 이제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뭐 위고비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많이 유통되고 있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삭센다 국내 유통을 이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다른 기업에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즉 이 복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제약사 3사가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노바티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노바티스라는 기업을 지금 이 블루엠텍이 고객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 이 오리지널 약품이 삭센다뿐만이 아니라 이 노바티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이 블루엠텍이 노바티스 그리고 이 삭센다 둘 다 지금 유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수급 상황 자체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관련주 찾기에 지금 나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블루엠텍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모가가 19,000원이거든요. 근데 상장 이후에 뭐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차익 물량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19,000원 이 공모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공모가 대비해서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특히 이 삭센다와 관련돼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일 뭐 20%대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은 지금 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비만 치료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사실 AI 뒤를 이을 게 이제 비만 치료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뭐 가리지 네. 않고 다 뭐 이런 비만 치료제는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싹 샌다 얘기하니까 싹 뺀다 그런 차트적인 네. 측면에서도 이거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상당히 재치 있으신 분들이 여기 많은 것 시청자분들은 같아요. 굉장히 언변이 네. 좋으세요. 그래서 싹 네. 뺀다, 뭐 주식을 강하게 물리면 다이어트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가격 전략 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 전략 사실 오늘 좀 눌림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미 좀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가격대가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음봉에서 사실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음봉에서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좀 매물이 쌓여 있는 그리고 또 공모가 부근인 2만 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가 좀 꺾이는 가격인 이 12,5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좀 만들어졌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또 지금 20일 이평선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다음에 11일 이평선도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으로 좀 잡아두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500원에서 15,000원이 매수가, 목표가 2만 원, 손절 라인은 12,5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블루엠텍 보시면서 수익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함께해 주신 강호진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후장의 킥포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순조로웠던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로 상승했던 나스닥 시장과 4%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에 우리나라도 기술주, 반도체주 위주로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승업종, 하락업종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상승업종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업종 HBM 단연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반긋이라고 되어 있죠.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4 나노코리아 연설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진행 중인 HBM 품질 테스트와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이 추정치가 점점 더 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올 1, 2분기의 실적 강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넓고 또 빠르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이 같은 전망에 오늘 HBM 관련주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오테크니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13.86%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의 1째 외국인이 매수 중인 종목이고요. 올 초에 최고치를 찍고 지난달에 최저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 아래 오늘 이 같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DI도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들어서 역시나 52주 신고가, 최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었던 DI 오늘 11.35%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리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리지도 삼성전자에게 HBM 제조 과정의 이 검사 장비를 수주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올 상반기 초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제 최저를 찍기도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영도 6.5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 장 초반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5,000원까지 터치를 했던 삼성전자가 현재는 8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비롯해서 HBM 관련주 상승업종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업종도 반도체기는 반도체인데 검은 반도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수산 섹터 한번 자세한 종목별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산 섹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수출주, 화장품이나 이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 섹터가 가장 두드러지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냉동김밥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해줬던 사도대림이 오늘은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는 상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6.8%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대림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109%나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소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해외의 김 열풍을 또 돌게 해줬던 김테마 관련주 한성기업도 4.16% 하락을 해주고 있고요. 사도산업도 3.67% 42,15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조 산업도 오늘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CJ 시푸드도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결을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라 SG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빼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4%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신 산무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신 산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증시 힘을 잇고 기술주 위주로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전장의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은 아니었지만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졌던 게 2800선 살짝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조금 필요했거든요. 이 마지막 한 방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조금만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넘지 못했었던 2800 살짝 넘었었던 그 종가 2807포인트가 뭐 최근에 고점이었는데 여길 넘어섰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넘어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좀 잘 해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비교적 힘이 좀 떨어져 보였던 이 반도체. 사실 상반기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을 주도했죠.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준 가장 앞에 있는 주도 섹터 반도체가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그 모습이 어젯밤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힘을 다시 내고 올라간다라는 점. 그 다시 내서 올라가는 기존에 주도했던 이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준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전장에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올랐죠. 뭐 테슬라도 물론 이제 같이 올랐습니다만 이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는 뭐 물론 이제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잘 나오겠죠. 잠정 실적 잘 나올 이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이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 이 엔비디아도 올라갔고요. 엔비디아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면서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사실 조금 축소가 됐다가 다시 이 축소폭을 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중 고점보다는 조금 밀려있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섹터는 살펴보면 오전장에는 반도체 뭐 당연히 올라갔고요. SK 하이닉스 제외하고 반도체 올라갔고 그리고 은행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일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후장에 펼쳐질 이 모습에 대한 예상과 뭐 향후에 대한 이런 모습들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이 오후장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폭을 더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반도체 안에서 한 종목만 잘 못 가고 있죠. SK 하이닉스만 사실은 잘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 정도 내외의 이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장중에는 좀 더 하락을 했었어요. 4.66%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반도체가 다 오를 때 혼자 못 오르면 상대적으로는 더 하락이 깊어지는 것 같죠. 이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악재가 나와서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로 수급이 좀 더 많이 쏠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다라면 오늘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낙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내일 국내 증시에 대한 이 강도도 좀 이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이런 이 매수 금액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만 놓고 보면 기관이 시장 주도하는 것 같죠. 기관이 5,644억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2,119억 순매수입니다. 기관이 훨씬 많이 산 것 같은데 근데 선물 가보면 또 이게 아니거든요. 선물 가보면 외국인이 9,600억, 기관이 9,000억 정도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현 선물 합치면 외국인이 훨씬 많이 샀죠. 기관은 선물에서 훨씬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오늘 주도하고 있는 건 외국인의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는 매수 금액이 2천억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 선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이 오늘 국내 시장,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럼으로써 삼성전자의 상승폭을 좀 더 키울 수 있는지 여부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상황이 훨씬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뭐 언제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죠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전체적으로 갖춰지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페드와치에서 한 60% 후대 후반까지 예상을 했죠. 그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는 점, 그럼으로써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단기간에 확 바뀔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주도적으로 올라가는지 정도만 분위기가 바뀌지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인 상승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분위기가 당분간 펼쳐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 수급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주식의 맛을 함께 찾아보는 주실랭. 지금 시간에서는 맛이슈를 통해서 어떤 업종과 어떤 다팩주를 봐야 될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님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과연 두 분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이슈 확인해 보시죠. 자, 주식이빈 유행에도 외국인만 주워 담는 K증시, 바이코리아에 대한 허위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또 국내 증시에서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중심의 이 바이코리아 지분율이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35.55%를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자, 특별한 이 매수세 배경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종목을 얼만큼 샀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곽영훈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환율에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환율 때문이다. 그렇죠. 환율이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우호적인 환경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가파르게 올라서 뭐 1,400원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다소 있긴 했습니다만은 환율세가 조금 진정세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더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그죠.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제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뭐 내일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수출 데이터도 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가격상으로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수급을 또 해주는 그런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겠지만은 저는 환율에서 가장 큰 요인이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가장 큰 이유가 됐었다. 저가 메리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한편에서 또 바이코리아 덕에 코스피가 그나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염정 차장님, 혹시 그걸 그렇게 좀 동의하시는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은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시장은 오늘도 뭐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맞아요. 있는데요. 대형주 특히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수는 지금 뭐 계속 받쳐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중형주 아랫단에서는 뭐 사실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나타나지 못하고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죠. 이에 대한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좀 쉽게 꺾이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만 외국인이 3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다른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글로벌 종목들, 엔비디아라든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대형주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향 수급이 좀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뭐 비슷한 양상입니다. 만약에 뭐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 요인이 좀 더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단에 받쳐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쏠림으로 인해서 종목별 순환매는 조금 좀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순환매는 좀 어렵고 내일 삼성전자의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수급 유입으로 코스피 하단에 좀 받쳐줄 것이다 아니다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코리아 덕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그나마 좀 박스권 유지하는 거다. 어때요?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OX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외국인들에 의해서 박스권 유지하는 거다라기보다는 이제 주변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만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X다. 네, 저는 글쎄요, 뭐 일조를 하는 거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러면 예. 세모인가요? 네, 그냥 0표 하겠습니다. 0표다. 0표. 맞다. 예.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박스권에 대한 유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는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외국인 투자가 좀 계속 된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현 시점이 저가 메리트, 저가 매수를 할 찬스로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필승 전략 차장님 알려주세요. 말씀 앞서서 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향 오늘도 수급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들어왔죠. 있죠. 네. 삼성전자뿐 아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저가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SK 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은 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라든지 중소형급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라든지 기관들이 또 받쳐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급의 요인이 다르더라도 반도체 쪽은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장비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CXL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의 또 다른 지금 사실 무기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이에 대한 좀 기대치가 큰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는 주가 탄력성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동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CXL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빠른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 풀매수를 좀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다음에 또 풀매수가 예상되는 관심주 굉장히 또 우리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안에서는 뭐 크래프톤, 한국금융지주, 대상식품, 뭐 식품주부터 굵직한 종목들 많아요. 조선주까지도 있는데 이 중에서 곽영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지금 원픽 섹터로 보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하반기에 차기 섹터로 보면은 관심주가 금융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증시가 좀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게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뭐 반도체, 자동차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근데 반도체, 자동차, 수출 데이터 이거보다도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이 밸류 프로그램이거든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대표적인 어떤 혜택은 뭐 세제 혜택이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시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금융주 하면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주사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지주사들의 움직임은 조금 엇갈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또 전월 대비해서 판매량이 감소했다 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KB금융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그리고 또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처럼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지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삼성전자의 지수 반등을 견인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만년 저평가로 이루어졌던 금융주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아주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 금융주 매수는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굳이 좀 다 올라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굳이 선정을 한다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KB금융이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메리츠금융지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금이 이번에 3조 원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추후에 4조 원 정도 자본 확충을 해서 지금 금융권 중에서 이렇게 또 4조 원의 또 자기 자본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사업 역량이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신증권까지 함께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금융주단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외국인의 또 차기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 섹터론 금융 그 안에서 KB금융 오늘 86,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까지 또 탑픽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 염정 차장님도 사실 궁금해요.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관심 있어 할 만한 종목이나 섹터 좀 어느 쪽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은 금융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동의하시나요? 같은 네, 맥락에?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뭐 금융지주사들의 지주사들. 흐름도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도 어제도 이제 관련된 세제 혜택 관련된 이야기 나왔었죠. 네, 나왔죠. 네,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최대 주주의 상속세율 감액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세에 대한 부분이 뭐 분리과세라든지 세제 혜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주사들이라든지 이제 기업 밸류 관련된 기업들의 힘을 좀 보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수급은 좀 들어올 수 있다. 물론 좀 여기서의 단기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까지의 긍정적인 흐름은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이 또 있죠. 가장 그렇죠. 탑픽으로 보고 있는 네. 종목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도 뭐 금융지주사들 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도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고가 패턴 가고 있거든요. 관련된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호흡을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되죠. 어떻게요? 조금은 좀 장기적으로 너무 일일비하시지 않는 분들 중심으로 성향이 패턴이 맞는 분들 중심으로는 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하반기 외국인들이 주목할 만한 섹터 금융주를 뽑아주셨고 지주사 쪽으로도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투자적인 성향에서 내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성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추천을 해드리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마디슈 첫 번째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 자동차만 달리냐? K부품도 달릴 거다. 이제부터 K부품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자동차 업계 최다 수출액을 기록한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주 엑셀 밟기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부품 기업들의 이 전략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지 곽영훈 대표님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어떤 그 관심은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어제도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라든가 7월 18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로 인해서 또 이 자율주행 관련된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좀 이슈가 좀 몰아져 있는 종목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슈가 개인적으로 몰려있는 생각하고 종목이 있습니다. 있나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가장 큰 게 지금 하단에 나와 있지만
있지만은 네. 인도법인의 IPO 이슈로 인해서 부품주 중에서는 인도법인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모멘텀이 좀 강화될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굳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서현유화라든가 특히 서현유화. 화신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은 지금 현대차의 그 IPO가 지금 10월달 정도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일정 상의 이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눌림의 구간이 있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K부품의 경쟁력은 인도법인 IPO 이슈 모멘텀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부품단을 살펴보면 화신, 서현이야 지금 현재 관심 갖고 볼만하다. 마켓 쉐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서 요즘에는 또 한국 기업과 공동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부품단의 위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왜 그런지, 기술력, 제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K 부품을 외치는 건지 사장님 알려주세요. 네, 뭐 K 부품이 사실 우리 뭐 일반 소비자에게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네. 않는 부분이죠.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품주들은 사실 1년 넘게 사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밀려 있었고 주가가 밀려 있었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주가의 흐름과는 좀 상반기에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좀 관심을 받기 좀 시작했죠. 다시 한번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품주들 우리나라 뭐 아무래도 현대차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그를 공급하는 부품단에서도 기술력이라든지 이에 대한 레퍼런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서도 이야기한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뿐 아니고 부품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은 크게 미국과 인도 법인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좀 컸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인도 쪽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품주들 위주로 지금 시장은 좀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국주의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부품주들 그리고 현지에서 바로 조달할 수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같이 현대차와 함께 주가의 동반과 함께 이에 따른 어떻게 보면 고객사의 그 니즈에 맞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부품주들의 뭐 기술력, 그리고 레퍼런스 이런 것은 뭐 계속 뭐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지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쪽이 그 다음 시장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주목을 하는 시장이니만큼 인도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꼭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관련한 사업 관련 협업 업체들, K 부품단들도 아무래도 기술력 인정받고 있는 건 낙수효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 이어서 인도 쪽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는 만큼 이쪽 마켓도 확인을 해보자라는 피드백을 주신 건데요. 자동차 기업에 따라서 부품사의 글로벌 현지 출격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미국의 대선 트럼프 당선 시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주가 향방을 엮어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수출하는 또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짜볼까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의 최근 이제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쪽의 분위기가 많이 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 한국 자동차 쪽은 공급망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은 한국 부품업체들이 조금 더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 당선 가능성, 규제 완화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
긍정적인 어떤 공급망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네.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양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급망 측면에서는 한국 부품 업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네요. 네네. 하나는 공급망 측면에선 한국 부품 단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호재가 있지만 반대로 좀 보수적인 악재로 본다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은 좀 아닐까 여기에 대한 또 생각도 듭니다. 이어지는 현대 기아 6월 판매량이 좀 감소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판도를 바뀔 수 있는 이 포인트인지 아니다. 장기적인 업황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차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번째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있어요. 뭔가 영향을 네, 줄 만하다. 지금 뭐 사실 자동차 판매량이 뭐 사실 뭐 급증을 하고 수요가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이러기는 어려운 시장이죠. 맞아요. 네. 여기서의 어떻게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요.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가 6월 판매량이 뭐 사실 좀 주춤한다 하지만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연간 가이던스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상향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뭐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고마진 제품이라든지 고가의 제품들, 그런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들에서의 마진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현대차에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수에서 지금 현대차의 최근에 판매량이 조금 줄었다라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판매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뭐 테슬라의 주가도 정말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비중은 마켓 쉐어는 10% 이상으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미국 시장에서뿐 아니고 유럽 시장이라든지 뭐 인도 내에서도 현대차의 위상이 그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현대차의 단기적인 판매량을 감소로. 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좀 일희일비하지 말자. 크게 신경은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신다기보다 이런 부분에 크게 주가가 흔들릴 요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월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주가 빠지면 어떡하지? 돈 워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판매량 감소는 장기적인 업황에 큰 영향은 없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고마진, 고수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들이 또 역대급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만큼 주가의 추이는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곽 대표님, 뭐 비슷한 질문이지만 내연차에서 이제 친환경으로 우리 이제 국내 시장, 뭐 글로벌 시장이 완전히 좀 돌아섰다라고 보시는지 OX로 혹시 가능할까요? 전 X라고 보거든요. 아직 완전히 돌아선 건 네, 아니다.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친환경으로 하면은 이제 전기차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자체가 많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보급 자체가 좀 주춤하고 있는 글로벌리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쵸. 요즘엔 오히려 또 내연기관차를 또 선호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결국에는 보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된 그 부분들은 뭐 결국은 되지만은 지금은 완전하게 다 보급된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성장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하죠. 2차 전지가 좀 올라오긴 하는데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관심권에 놓고 보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연차에서 친환경을 완전히 간 건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차든 친환경 차든 좀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알리바바닷컴에서 요즘에는요 한국 기업 제품들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의 원탑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자동차 부품 제품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와, 구매자들이 어떻게 자동차 부품주들을 이렇게 사는지, 종목 그런 제품들을 사는지 좀 사실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판매되는지 차장님 알려주세요. 지금 저도 관련된 기사
기사를 봤는데 알리바바닷컴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을 사실은 좀 모아서 네. 그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뭐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사는 건 아니고 네. B2B의 구매자들인 것 같고요. 네.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오프라인으로 바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던 것들이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홍보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좀 도움을 주는 이런 사이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전용 사이트 그만큼 이제 한국 기업들이 사실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최근에는 또 아마존에서는 한국 화장품들에 대한 네, 그러한 또 박람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한 비중이 여기 좀 높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성장률 여기서 나온 부분은 알리바바닷컴에서 한국산 제품의 품목별 전년비 성장률에서 네. 자동차 부품이 300%가 나왔다. 대단한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 비중이라고 좀 보시면 할 좀 수는 없으나. 다르겠지만 네. 사실 이러한 뭐 최근에는 정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부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저도 사실 그게 놀라웠습니다. 느껴지나라는 부분에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부분은 좀 의미적인 부분으로 좀 부여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인 부분은 조금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미적인 부분으로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뭔가 주가에 엄청난 영향, 뭔가 수치화될 수 있는 뭐 기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또 하반기에 또 눈여겨볼 만한 부품단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금융주의 지주사 쪽 KB금융이 원탑이에요라고 하셨다면 네. 자동차 부품단에서의 원탑 종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 쪽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신이나 서현이와 서현, 이런 나는 걸 봐야 이렇게 두 가지를 되는데 봐야 된다. 아까 화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서현 이해하시나요? 아니요. 그거 말씀드렸고 그 똑같은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다른 그러니까 종목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SL? 일정 모멘텀으로 봤을 때 현대오토웨버. 현대오토웨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최근에 그 테슬라 이후에 그 자율주행차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상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현대오토웨버가 지금 아마 매수 타점이 들어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끌고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곽 대표님은 자동차 부품단 현대오토웨버. 그렇다면 염정 차장님은 어떤 탑픽주를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합니다. 현대모비스, SL, 화신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 원픽 종목 뭘까요? 네, SL이 지금 차장님의 탑픽주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어떤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나요? 저도 사실 현대오토웨버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긴 두 분이 통하시네요. 네. 이번 주에 사실 좀 빠르게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때문에. 나와서 지금 당장은 좀 접근하기는 조금 저는 어려울 것 조심스럽고 네네. 저는 SL을 보고 있습니다. SL은 현대차의 아무래도 판매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현대차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미국과 인도 법인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대로 적용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인도 지역에서의 완성차 물량이 대부분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의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은 낙수 효과로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다. 1분기에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연간 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들이 사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썩 높지는 못해요. 대부분 다 10%대 미만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률 11%대까지 끌어올렸고 이번 2분기에도 영업이익률도 개선되면서 10%대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 모두 다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인도 쪽에 대한 비중이 좀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인도 시장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 2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현대차 IPO를 통해서 구조적인 동반 성장은 가능한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실제역 시즌이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긴 그래프로 놓고 보면은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뭐 SL 그리고 관련해서 뭐 화신이라는 종목, 뭐 성우하이텍
HL 만도 모두 다 저는 긍정적인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주로 SL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도 갈 길 먼 차트를 쭉 본다면 여러분들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창에도 와 오토에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SL도 보유 중이에요. 다른 분들도 오토에버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오후장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